만약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가 일하는 집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요?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퇴근길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꽃다발 하나를 고르던 남자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당직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그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든 나물 반찬을 가져오겠다고 아침부터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정우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익숙하게 문을 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여자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은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은서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도 일해요? 은서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 지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오빠 빨래 아직 안 맡겼죠? 은서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거 세탁소 좀 다녀와요. 지연은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내 스타킹 하나 좀 사와요. 어제 찢어졌어. 잠깐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아, 담배도. 그렇게 은서는 지연이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나갔다 들어오는데 무슨 일인지 지연은 신발을 신으며 지연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아, 맞다 아줌마. 잠깐 멈추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나물 반찬. 우리 오빠 안 좋아해요. 은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렸어요. 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해줘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지연이 문득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빠 오늘 다른 약속 있다던데?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줌마 나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은서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는 버려진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없이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집 앞 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익숙한 집인데 왠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띡띡띡.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식탁 위 반찬 그릇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쪽 조금 이상하게 치워진 흔적. 정우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를 보자 잠깐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왔어? 정우는 꽃다발을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뭐 있었어요? 은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닌 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크대, 비워진 그릇,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반찬 흔적. 정우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손 좀 씻고 올게요.
그가 욕실로 들어간 뒤 은서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싱크대 쪽으로 가서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욕실에서 나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식탁 옆에서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짧은 침묵. 정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은서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도 그만하시고요. 그냥 쉬세요. 잠깐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제가 다 챙길게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정우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두기 싫어요. 짧은 침묵.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지금도 괜찮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잠깐 정적.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엄마는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 말에 은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래 참아왔던 감정처럼.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고맙다.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방을 둘러보던 시선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요. 일 그만두시는 거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얘기해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너무 급했어요.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이제 갈란다. 넌 쉬렴. 정우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서는 잠깐 손사래를 치듯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여기 바로 앞인데 뭘.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짧은 침묵. 은서는 결국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은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했죠.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앞, 낡은 건물. 정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익숙한데도 오래 잊고 있었던 풍경. 정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였지. 은서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한 발 올라섰습니다. 삐걱. 낡은 계단 소리. 그 소리에 정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 앞 정우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는 아무렇지 않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는 순간 정우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지, 바닥, 작은 냉장고 소리,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좀 지저분하지?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작은 집, 낡은 벽지, 조용한 냉장고 소리, 그리고 시간이 오래 쌓인 공기. 정우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탁자 위, 약 봉투 몇 개, 손으로 접힌 메모지, 그리고 오래된 물컵 하나. 그 순간 정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혈압 관절염, 짧은 글씨, 그리고 날짜들. 정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은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 봉투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싱크대 옆 작은 의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수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끝이 해져 있었고 세탁을 여러 번 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정우 숨이 아주 얕게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잠깐 멈췄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은서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서. 그로부터 정우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짧게라도 전화를 하고 가끔은 저녁 반찬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은서는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병원에서 늦게 끝난 날, 은서는 조용히 반찬을 담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지연이랑.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은서는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동창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어느 화려한 갈빗집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 나오고 웃음소리와 인사가 뒤섞인 식당 앞. 그 한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식당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진료를 마친 그는 예고 없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보고 동창회에 참석한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서야.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장신구를 한 미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인한테 부탁해 놓은 김치 있잖아. 그거 챙기고. 아, 맞다. 우리 지연이가 간장게장 엄청 좋아하잖아. 게장도 좀 싸서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서는 익숙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잠시 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숙이 다시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이 반찬 맛있네. 나 이 반찬 좀 더 갖다 줘.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동창회가 끝났고 은서는 식당 밖으로 나왔고 정우는 얼른 차에서 내려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은서는 놀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야? 바쁠 텐데 여기 웬일이야? 정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외래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친구 집에 이것만 좀 갖다 놓고 가야 해. 금방 끝나.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10여 분 뒤 차가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은서는 반찬통을 들고 내렸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친구 집이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정우는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대의 승용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정우도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던 여자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도 정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우리 집인데? 정우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응. 근데 오빠가 여긴 웬일이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서가 반찬통을 놓고 나왔습니다. 지연은 은서를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왜 아직 안 갔어요? 엄마는?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계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익숙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 내 방 블라우스 다려놨지? 내일 꼭 입어야 되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 아직 밥도 못 먹었어. 샐러드 해놨지?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냉장고에 담아놨어. 그제야 지연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습니다. 오빠, 아줌마 아세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정우는 말없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조수석에 앉자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지연은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식당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 모두 반갑게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만 바빴던 걸까? 왜 친구들은 식사를 마치고 웃고 있는데 엄마만 반찬통을 들고 있었던 걸까? 왜 친구들은 모두 이름을 불렀는데 엄마를 부르는 은서야 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부탁인 척하는 당연함이 따라왔던 걸까? 신호등 앞에서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래 일하신다는 집이 그 친구분 집이었어요? 은서는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이내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미숙이네. 벌써 20회도 넘었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앞에서도 늘 그러셨어요? 은서는 잠시 웃었습니다.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미숙이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내가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힘들 때 나 일하게 해준 친구잖아. 난 그걸로 됐어.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괜찮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정우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 친구들이었는데 왜 우리 엄마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 왜 우리 엄마만 반찬을 들고 있었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날 동창회 이후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은서를 부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은서야. 은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 네 아들이랑 지연이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잠깐의 침묵. 말이 되니 이게?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봐줬는데?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빠 좋아해요.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미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뭐 볼 거 있어? 의사야, 전망 있잖아. 미숙은 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의사? 그럼 됐네. 대릴 사위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겠네. 그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숙이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가 은서 아들이야? 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미숙은 바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연이랑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자. 그 작은 집 말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정우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정우는 은서를 봤습니다. 엄마입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연은 당황했고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결혼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려는 순간 정우야, 은서였습니다. 정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미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은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너희 집 그만 다닐게.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은서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챙겨줬지. 근데 미숙아 20년이면 됐다. 나도 이제 내 아들 옆에 있고 싶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가자. 지연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 좋아하는데. 정우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좋아한다는 말보다 존중한다는 말이 더 필요했어.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화분 하나. 은서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찬통도 심부름도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들린 건 작은 원예 가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정우였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꽃집 봉투를 들고서 은서가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꽃 사왔어? 정우도 웃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은서는 꽃을 받아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잘할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년을 참아온 은서처럼 그 침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목소리를 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